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오랜 동안 한양 초입의 한 마을에서 볼 것 못 볼 것 그저 놓치지 않고 보아온 한 어르신의 목격담을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 어르신께서 직접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이야기 뚝딱. 아니 뭐라고? 옛날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그럼 내 한 가지 들려줄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오. 내가 살던 한양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소이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계절이 오고 가듯 사람 일도 돌고 도는 법인데 말이지. 이 내가 들려줄 이야기도 한 바퀴 돌고 돌아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진 그런 이야기올시다. 쌀집을 크게 하던 최씨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장사 수완이 아주 좋아 어느 정도 알부자로 알려졌었지. 헌데 그 집 아들놈 최만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말이야. 하라는 쌀 배달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남의 집만 기웃거리는 거라. 특히나 김판선의 며느리 그 김씨 아씨에게 완전 반해버려서 말이지. 아이고, 오늘도 그 김씨 아씨를 못 봤네 그려. 아버지께서 쌀 10가마니를 지고 가라 하셨는데 어찌 그리 무거운 걸 다 지고 갈까? 5가마니만 져다 드리고 내일 또 5가마니 지고 가야겠다. 그래야 내일도 김씨 아씨를 볼 수 있을 테니. 이 최만복이란 녀석 하루라도 그 김신의 담장 너머로 아씨를 보지 못하면 잠도 못 이루고 밥도 못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지. 아씨의 이름은 김연아라 했는데 그 이름처럼 연꽃같이 고운 자태를 지녔다고 하더라고. 만복이는 오직 그 아씨를 보기 위해 쌀 배달을 자청했던 것이었지. 이놈아. 네가 쌀 배달을 자청해놓고 김판선에만 가면 왜 이리 늦는 것이냐? 어디 쌀 한 가마 지고 갔다 오는데 해가 다져야 쓸 일이겠냐고. 아버지, 그게 길이 미끄러워서 조금 천천히 갔다 왔습니다요. 이렇게 최만복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을 때였지. 그날따라 김판선회에서 쌀을 큰 주문을 했다네. 아마도 큰 잔치라도 벌일 모양이었어. 만복이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 쌀 20가마니를 져다 달라 했으니 20번은 김씨 아씨를 볼 수 있겠다 싶어 신이 났던 것이지.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김판선의 쌀은 전부 다 지고 오겠습니다요.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갑자기 이 녀석이 왜 이러는가? 뭔가 수상하구만. 그래서 최만복은 첫 번째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김판선회로 향했다네. 가는 길에 만복이는 연하 아씨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궁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러다 김판선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쫑긋 섰던 것이었어. 내일이면 우리 연아가 평양 감사의 며느리로 떠나니까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게. 그럼 쌀은 충분히 들어왔는가? 예, 나리. 최 부자네에서 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잔치 준비는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최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인 것이었지. 그토록 사모하던 김씨 아씨가 내일이면 평양으로 시집을 간다니. 만복이는 쌀 가마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던 것이었어. 근데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선가 쉿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네. 이에 깜짝 놀란 만복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웬 담장 모퉁이에 꾀죄죄한 차림의 한 사내가 숨어 있는 것이었어. 이봐, 젊은 양반. 그렇게 울고만 있을 텐가? 내 말 좀 들어보겠나?
누구십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던 거지일 뿐이라네. 근데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훤히 꿰뚫어보고 있지. 자네가 그 아씨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허허, 내 눈은 매 눈일세. 자네가 매일 그 담장을 기웃거리는 것도 다 봤다네. 근데 말이야, 나한테 좋은 수가 있는데. 어째 관심 있는가? 만복이는 이 수상한 거지를 의심했지만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단다. 무슨 좋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쉿, 그냥 목소리 낮추고 날 따라오게나. 그렇게 최만복은 꾀돌이라 불리는 이 수상한 거지를 따라갔단다. 꾀돌이는 만복을 데리고 마을 뒷산의 작은 동굴로 향했지. 그곳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어. 형님, 제가 찾던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오호, 이 녀석이 그 쌀집 아들이란 말이냐? 이게 웬일인고? 만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도둑의 소굴에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도둑들이 오래전부터 만복이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 내 이름은 강우식이라고 하네. 우리는 사실 김판선에 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지. 김판선의 원한이요. 그렇다네. 10년 전 김판선은 우리 마을을 강제로 철거하고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어. 그 과정에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우리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해왔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그 잔치에서 김판선의 집문서와 숨겨둔 재물들을 모조리 훔칠 계획이라네. 그리고 조용, 그건 말하지 마. 뭘 더 말하지 말라는지 알 수는 없었건만은 만복인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김판선애를 노리고 있다면 연하 아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 그런데 제가 왜 필요하신 건가요? 하하, 네가 쌀 배달을 한다니.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되지 않겠나? 그 쌀가마니 속에 우리를 숨겨 넣어주면 말이지. 김판선애로 몰래 우리가 좀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 안 돼요. 저는 그런 짓은 도울 수 없습니다. 이봐, 넌 선택권이 없네. 도와주지 않으면 너도 김판선의 딸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만복이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네. 도둑들의 계획을 돕자니 그건 배신이요. 거절하자니 연하 아씨와 김판선의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꾀돌이가 슬쩍 만복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나도 사실은 이런 큰 범죄는 원치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선은 협력하는 척만 해보시오. 만복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위험한 계획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것이었지. 그날 밤 최만복은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네.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관아에 알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었어. 헌데 그때 꾀돌이가 몰래 만복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쉿, 조용히 나를 따라오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소이다. 당신을 어떻게 믿죠? 시간이 없소이다. 그 아씨를 진짜 구하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야만 할 것이오. 반신반의하며 만복이는 꾀돌이를 따라 나섰다네. 그들은 밤중에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폐가로 향했어. 그곳에 들어서자 꾀돌이는 바닥 밑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지. 이것을 보시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어. 만복이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10년 전 그 김판서가 우리 마을을 강제로 철거할 때의 기록이라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꾀돌이는 곧 상자 맨 밑에서 비단천에 쌓인 특별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였단다. 이것은 국세가 찍힌 비밀 문서요. 김 판서가 조정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한 증거지. 이걸 강우식이가 갖고 있었소이다. 아니 그럼 왜 이걸 관아에다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까? 강우식이는 복수만을 원했소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내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소. 꾀돌이는 자신의 더러운 옷가지를 벗고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었어. 놀랍게도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단다. 내 진짜 이름은 노지문이라 하오. 나는 사실 암행어사의 부관입니다. 암행어사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소이다. 나는 김 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도둑 패거리에 잠입해 있었던 것이었소. 하지만 이젠 상황이 복잡해졌소이다. 내일 잔치에는 아주 큰일이 벌어질 예정이니까 말이오. 무슨 큰일이랍니까? 강우식이는 단순히 도둑질만 계획한 게 아니오. 그는 김 판서와 그 가족을 모두 제거하려 하고 있소이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연하 아씨도 위험하단 말씀입니까? 만복이는 충격에 빠졌다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던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연하 아씨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이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요. 내일 우리는 이 문서들을 암행어사에게 전달해야 하오. 하지만 그 전에 강우식이의 계획을 막아야 하오. 내가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일 쌀을 배달할 때 이 특별한 쌀가마니를 들고 가시오. 이 안에는 내 동료들이 숨어 있을 것이니까는. 무엇보다 이놈들이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그 현장을 필히 덮쳐야 하니까 말이외다. 만복이는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네. 이제 그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었어. 김 판서네가 패가 망신하는 건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연하 아씨를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 다음 날 아침 최만복은 특별한 쌀가마니를 포함해 여러 가마니의 쌀을 짊어지고 김 판서네로 향했다네. 마음은 불안했지만 연하 아씨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 김 판서네 집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다네. 마당에는 여러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지. 아, 쌀집 도령이 오셨구나. 헌데 웬 쌀포대가 그리도 커 보인다요. 하여간에 저쪽에다 잘 내려놓아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복이는 특별한 쌀가마니를 지정된 장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 그리고 연하 아씨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안채 쪽으로 눈길을 돌렸지. 바로 그때였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어. 큰일 났습니다요. 평양 감사님이 벌써 도착하셨다는데요. 곧이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도착한 평양 감사 일행이 김 판서집 마당채로 들어섰다네. 그런데 만복이는 그 평양 감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 그는 분명 어제 만났던 강우식이었으니까 말이야. 김 판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장인이 될 양반을 만나니 영광입니다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도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째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만. 김 판서는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차리려 애쓰고 있었지. 하지만 만복이는 이것이 모두 강우식이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단다. 그들은 가짜 감사 일행으로 변장을 해 잔치에 잠입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만복이는 급히 방금 전 자신이 내려놓은 그 특별한 쌀가마니 쪽으로 다가갔지. 그런데 그때 진짜 큰일이 터졌다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또 다른 평양 감사님 일행이 지금 대문 앞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라고? 아, 이럴 수가. 글쎄, 진짜 평양 감사도 도착을 해버린 것이었어. 마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렸지. 그 강우식이와 그의 일당이 당황한 건 물론이었고 말이야. 이에 김판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먼저 들어와 있는 평양 감사를 바라보기만 했더랬지. 헌데 바로 그때 그 만보기가 내려놓은 특별한 쌀가마니에서 글쎄 웬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튀어나와 버린 것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모두 관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네. 모두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놀랍게도 노지무는 그럴듯한 관복을 갖춰 입고 나타난 것이었어. 그리곤 그와 함께 나온 관군들이 그 강우시기와 일당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지.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끝이 아니었다. 대문 쪽에서는 그 진짜 평양 감사라 주장하는 일행들이 억지로라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게 무슨 소란이요? 김판서,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삼지창에 개구리 얹은격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지. 이제 마당에는 서로 다른 세 세력이 마주한 채로 대치를 하고 있던 것이었다. 강우식이의 가짜 평양 감사 일행과 노지문의 관군들, 그리고 또 다른 진짜 평양 감사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말이지. 도대체 진짜 평양 감사는 어느 쪽이란 말이오? 헌데 그때 마당 중앙으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단다. 그리고 그는 소매 속에서 웬 금색 마패를 꺼내드는 것이었어.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서라.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 말에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네. 암행어사라니.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하는 말로만 듣던 그 어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었어. 김판서, 그대는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국고를 횡령한 죄가 드러났으니 당장 체포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리고 강우식이, 그대는 사사로운 복수심의 살인을 계획한 죄로 체포하겠다. 에이 젠장. 그리고 저기 또 다른 평양 감사라 주장하는 자, 정규범, 내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모든 시선이 또 다른 평양 감사 일행에게 쏠렸다네. 헌데 그들 중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는데 그가 바로 정규범의 아들이라 자신하는 인물이었어. 그런 소리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찌... 네가 평양 감사의 진짜 아들인 척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 아니더냐? 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태다. 내가 알아낸 바로 그 평양 감사의 진짜 아들은 약 1년 전에 병으로 죽었으니까 말이야. 그 자리를 바로 네가 사람들을 속여 차지하려던 것이 아니더냐? 이에 또 한 번 그 마당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지. 상황이 이리 돌아가자 김판서는 그저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 자신의 비리가 들통난 것은 물론이고 사위로 맞이들이려 했던 사람이 아주 끔찍한 사기꾼이었으니까 말이야. 헌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그 암행어사 박문수가 글쎄 최만복에게 다가오고 있던 거야. 최만복, 자네도 앞으로 나오시게. 예? 예. 너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사한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큰 음모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사님. 저는 그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고하는 어사 박문수였지.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의 집안은 원래 명문가였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최홍선 대감이셨지. 이 말에 만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네. 자신의 집안이 양반 가문이었다니?
도둑의 후예가 아니라 관찰사의 후예였던 것이었지. 너희 집안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몰락했지만 이제 그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이 문서를 보아라. 어사 박문수는 옷소매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최만복의 증조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증거였지. 그리고서는 또 다른 금장이 처진 족자를 꺼내드는 어사였는데 그걸 보자 모두들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어. 모두들 이를 잘 들으시오. 정참판으로 자신을 속인 이들을 사위로 불러들인 건 물론이고 무고한 이들의 땅까지 빼앗아갔으니 김판서는 즉시 변방으로 유배하고 이를 알린 관찰사 가문의 최씨 집안 일가는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어명이 외다. 이 말에 잔치 자리가 발칵 뒤집혔더랬지. 이에 김판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판서의 딸 연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 헌데 바로 그때 최만복의 아버지 최성복이가 보란듯이 그 김판서의 집안으로 들어왔다네. 어째 말하자마자 최 관찰사의 아들 최성복님이 왔구만 그래. 임금님의 명으로 당신의 가문이 회복되었으니 여기 있는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외다. 이에 최만복은 그저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최성복은 이 상황을 마치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마냥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 김판서의 앞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김판서, 사실 내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따님을 사모하고 있었소이다. 하지만 내 신분을 숨기느라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말이오. 이제라도 우리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내 비록 크게 내키지 않는다만 내 아들의 청혼을 허락해 주시오. 아니 어찌 그래도 그렇지. 그저 쌀장수일 뿐인 줄만 알았던 것을. 그러더니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김판서가 그럼 대신 내 이 일을 좀 덮어주시면 그 혼인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드리겠소이다. 이런 아비의 모습에 딸 연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 그러다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김판서한테 다가가 살며시 안아드리는 것이었어. 자신이 너무도 어린 시절에 자행됐던 그 아비의 그릇된 행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었지. 하지만 그러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어. 그래서 결국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만 김판서였기에 그는 변방으로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의 딸 연하는 아비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모아놓은 약소한 재물이나마 피해를 본 이들한테 내놓았어. 그녀의 아비 김판서의 재산 대부분이 나라에 몰수되었는데도 말이야. 그러고 난 이후 최 관찰사의 후손 최성복 부자는 그 김판서의 딸 연하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네. 아버님, 정말 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헌데 저도 사실 그러자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내 너의 눈빛을 진작부터 봐온 것을. 어찌 쑥맥인 내 아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었겠는가? 이 말에 연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이었다네. 알고 보니 연하 아씨도 담장 너머로 쌀 배달하러 오는 최만복이를 남몰래 눈여겨보던 것이었어.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것이었지. 이렇게 해서 최만복과 김연아는 아주 오래오래 그 마을에서 커다란 쌀집을 하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구만.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내 마음은 당신 것이었소이다. 저도 담장 너머로 매일 쌀을 지고 오시는 것이 어찌나 기다려지는지 하루가 이틀 같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안는 그들이었지. 내가 엿본 덕에 당신을 얻고 또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으니 내 바람은 이제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왜다. 그저 다른 이웃들이 억울함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을. 그런 낭군님의 정의로운 마음이 제일 사랑스럽소이다. 그럼 어째 내 이야기 잘 들었는가? 일에 쌀 몇 가마니로 시작된 인연이라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생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세상엔 참 알 수 없는 일이 투성이인데 말이야. 그럼 어째 마무리까지 나보러 하라니까는 살짝 한두 마디 하고 끝내야겠는데 말이지. 옛날 이야기란 것이 항상 배울 점이 있는 만큼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벌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라 말하고 싶네. 그리고 때론 담장 넘어 엿보는 것과 같은 작은 호기심도 큰 운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며 살면 더 좋겠고 말이야. 그럼 다들 착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